자, 2학기 첫 시간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142쪽을 보도록 합니다. 1점선면, 점선면을 이해한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들은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옆에 사진을 보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픽셀이라는 이 네모, 작은 네모들이 모여서 이 사과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 도형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요? 열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점선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다음 그림에서 점선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여 보자. 자, 첫 번째 사진은 별들을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별이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와이퍼가 눈이 많이 쌓인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인 거죠. 자, 다지기를 보면 밤하늘의 별은 하나의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점으로 별이 움직인 자리는 뭐가 될까? 자, 선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의 유리창에서 와이퍼가 움직인 자리는 면으로 볼 수 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는 점선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우기. 도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아래 그림에서 여기 점이 있죠.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점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자리는 뭐가 된다? 면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 선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 하나의 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에서 이 선이 임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구부러진 면, 곡면이 됩니다. 자, 참고사항을 보면, 여기 있는 참고를 보면,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으며, 면에는 평면과 곡면이 있다 했죠. 자, 이런 선을 직선이라 하고, 이렇게 구부러진 선을 곡선이라고 합니다. 같은 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면은 평면이라 하고 두 번째 구부러진 면을 곡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143쪽을 보도록 합니다.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도형과 사각기둥 원뿔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은 모두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점선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점선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긴다.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 교점은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날 때 이 부분에 점이 생기죠.
이 점,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그림처럼 면과 선이 만날 때도 교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면과 면이 만났다는 의미죠. 이때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작은 글씨를 보면 교선은 직선인 경우도 있지만 곡선인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이 선은 직선이고 원은 곡선이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에서 교점과 교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평면 도형.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게 교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교점은 꼭지점이 됩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도 보면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점이 있죠. 이게 교점인데 입체 도형에서도 교점은 꼭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선을 보도록 합니다. 교선. 이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만나는 부분에 자,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 선이 교선인데 교선은 모서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에 안 보이는 모서리를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점선면 그리고 교점, 교선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은 무엇인가요? 자,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 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많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 점을 지나도록 아주 많이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점을 두 개를 찍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직선. 직선은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선입니다. 자, A, B가 있는데 직선 A, B는 양 끝이 계속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 그래서 기호로는 양끝 화살표를 써서 자, 책에서와 같은 이 기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반직선. 직선의 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인데 한쪽으로 뻗어나가서 기호도 한쪽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선분.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선인데 양 끝으로 그래서 뻗어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만 연결해서 화살표 없이 선분 AB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분인 경우는 시작점, 끝점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AB는 2cm라고 하면 이 선분의 길이는 2cm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는 등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개념 확인.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왜 다르지?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는데, 자, 왜 다를까요? 반직선인 경우는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과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이나 방향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반직선이 됩니다. 같은 반직선이 아닙니다. 자, 반직선 AB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A가 되고 A에서 B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직선 BA는 시작점 B에서 A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은 질문이 있는데, 자,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서, 책에서랑 다른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서 반직선 AB라 했을 때, 자, 이 기호 끝, 기호가 화살표가 없는 방향에 점 B가 오죠. 그러면 시작점은 B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점은 B. 자, 그런데 B에서 A 방향으로 가는 선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가 있다. 다음 도형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시오. 직선 AB. 직선 AB는 점 AB를 지나는데 양끝 방향으로 쭉 나가는 선이 되겠죠. 그리고 반직선 BC. 반직선 BC는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나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선분 AC는 A에서 C까지인 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써보면 직선 AB, 양끝 화살표 직선 AB, 반직선 BC는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선분 AC는 화살표 없이 A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 145쪽을 보도록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무엇인가요? 두 점 A, B를 양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선분 A, B이다.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자, 책에서 두 점 A, B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선은 무수히 많죠. 자, 무수히 많은데, 자,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 중 최단 거리는 선분 AB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하면 가장 짧은 선분 AB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하고, 자, 그 다음 빨간색 글씨로 중점이 보이죠. 중점에서 중은 가운데 중입니다. 그래서 중점, 가장 가운데 있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점 M은 선분 AB를 2등분하므로 자,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정확히 반, 2분의 1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이 친구가 선분 AM의 길이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림을 봤더니 AB의 길이가 120cm이고 자, 점 M은 선분 AB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점입니다. 그래서 AM의 길이는 120의 반 해서 60cm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MB의 중점이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선분 AB는 선분 AM의 몇 배일까요?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NB는 선분 MB의 얼마가 될까요? 몇 배가 될까요? 자, 정확히 반이니까 2분의 1배가 됩니다.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12cm일 때 AM의 길이는, 자, M이 중점이기 때문에 AM은 정확히 12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6cm가 되겠죠. 자, AM이 6이면 MB도 6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NB의 길이는 6의 반, 3cm가 되겠죠.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 각각 다 적어보도록 합니다.